안포에서 오신 선생님, 어머나 반갑습니다. 너무나 주시는 거예요.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집배원 김혜주입니다. 아저씨가 아니고 아줌마입니다. 1978년에 처음으로 여성 집배원이 탄생했고 그 이후 여성들에게도 집배원의 기회가 열렸죠. 저는 1981년도에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집은 할아버지, 아버지, 저 이렇게 3대에 걸쳐 최신부에 근무하는 최신 가족이 됐습니다. 운명인지 천직인지 편지를 배달하는 것만큼 제게 기쁜 일은 없습니다. 요즘에는 문자, 이메일로 연락들을 하지만 그래도 전 손으로 직접 정성 들여 쓴 편지가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이 제 집배원으로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토바이가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온 이유는 그 첫 출근의 설레임을 상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저는 근 30년을 일했습니다. 이제 신이 훌쩍 넘었으니 좀 쉬려고 합니다. 오늘 배달할 편지를 다 전했고 저는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보이시죠? 자유의 함성이! 편지 한 통이 남았습니다. 이상하다, 아까 배달한 걸로 생각했는데 어디 보자. 이 편지 왠지 슬픈 소식이 담겨있는 듯 보입니다. 우리는 알죠. 편지 봉투만 봐도 직감이 옵니다. 그렇다면 누가 보냈냐? 발신인이 김계동. 제 할아버지 함자와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배달해야 하는 편지가 할아버지가 보내는 편지라니.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동명이인이겠지만요. 그렇다면 수신인이 김수혁? 제 아버지입니다. 제가 꿈을 꾸는 걸까요?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6.25 때 난폭이 돼서 소식이 끊겼고요. 그런데 편지라니요. 그다음에 주소지도 여기 서울이 아니라 인천 제물포. 인천. 제 아버지 고향입니다. 아주 어릴 적에 엄마를 따라서 할아버지 산소에 간 적은 있지만 그 후 한 번도 가지 않았죠. 젠장, 선생님께 대들단 미친 짓이었어. 아니야, 잘한 짓이야. 난 최신 관리자가 어울리지 않아. 그냥 선교사님 말대로 미국으로 가는 게 나아. 당장 가서 어머니께 이 소식을 알려드려야겠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께 보낸 편지라고 하면 아마 저보고 정신 나간 년이라고 할 겁니다. 사실 정신은 저희 어머니가 없으시죠. 친해거든요. 가보자! 인천까지. 국장님이 오토바이 타고 가라고 할 때 제가 괜히 고집 부려서 또 이 고생을 하네요. 저 인천까지 지치지 말고 자전거 잘 타고 가라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장군님. 아닙니다, 아줌마.
저 아이가 저의 셋째 딸입니다. 시어미를 아주 쏙 빼닮은 이 제 기억이 맞다면 저 아이가 태어난 1950년 그 해 저는 이북으로 끌려갑니다. 6.25 전쟁이 터지고 그 당시 저는 최신국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국가통신시설을 지키느라 가족들을 피신시킬 수는 없었죠. 인민군들이 중앙청에 있는 공무원들을 붙잡아 가두었고 아내가 급히 가져다준 옷가지를 전달받았지만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싸준 이 옷가지 속에 이 편지가 있었는데 임신을 했다는 말이 있었죠. 이번에는 분명히 아들을 낳겠다고 했는데 또 딸이 태어난 모양입니다.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포기와 영화를 누렸으니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같으라. 저의 아버지입니다. 오늘은 얼큰하게 취하신 걸 보니 또 무슨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놈아, 오늘 어디 한번 알아보자. 아유, 이거 양팔이 다 칠한데. 옛날엔 이 양손 끝이 닿았는데, 그렇지. 그만큼 세월이 흐른 거지. 이놈으로 배를 만들면 그래, 저기 저 태평양까지 나갈 수 있을 거야. 아버지는 어릴 적 외양선을 타는 게 꿈이었죠. 할아버지가 배 한 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구한말 개화기 무렵이라 이 미국이나 일본, 청나라에서 이 큰 외양선에 물건을 가득 싣고 들어오면 이 할아버지가 부지런히 이 재물 보안까지 그 물건들을 실어 나가셨죠. 아버지는 마도로스가 꿈이셨는데 이 할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우무학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편과 전신을 배우는 곳이었죠. 구한말이라 기술 교육이 필요했고 우편 역시 처음 도입되는 기술이라 전문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우편을 취급하기에 외국어 교육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몽양 여운영 선생도 이 우무학당에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1905년 일제가 조선의 통신권과 외교권을 강탈하자 혈교왕성하신 아버지께서는 학당을 그만두시고 나와 말단 체전부로 살아가게 되십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우편 집행원이죠. 이런 이 얻어 맞은 것이 아직도 이거 얼얼하네. 빌어먹을 세서. 야, 나무야, 너는 내 마음을 아느냐? 어? 당시에는 경인선 철도가 개통되기 전이라 인천에서 경성을 오가는 편지나 물품 등을 이 중간 지점인 오류동에서 교환하는 방식이었죠. 아버님이 아침 일찍 인천에서 출발해서 이 오류동을 다녀오시면 이 제물포 바다는 석양이 내려앉으며 금빛 윤슬이 에메랄드 보석처럼 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러다 경인선 철도가 개통되고 난 이후에는 경성까지 다니셨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전하다 우연히 어머니를 만나 결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일제 나라를 빼앗긴 1910년 그해 저를 낳으셨죠. 예, 저기서 중얼거리는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저는 번거지꾼 지신사로서 비밀을 전달하는 일을 하죠. 저는 조금 무뚝뚝한 편입니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편이죠. 하지만 편지를 배달할 땐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그 편지의 내용을 유추하곤 합니다. 기쁨, 슬픔, 극도의 궁금증입니다. 예, 사실 얼굴을 맞대고 하는 대화는 대개 위선일 경우가 많죠. 하지만 편지는 거짓말을 전하지 않죠. 글 속에 감춰진 감정을 읽어내려 하는 것. 예, 이거야말로 진심으로 통하는 길입니다. 안녕하셨어요. 노랫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어디 계세요? 아니, 어디 계세요? 나무 붙들고 뭐 하고 계세요? 진짜 이놈의 말이야. 여기 200년 넘어서이지. 아이고 이게 내 팔이 다치는데? 어? 아 그래. 그 수요일에 들어봤어? 교회에 갔어요. 성교사님이 보자고 했답니다. 수진이야. 집안에서 공부해요. 산술 실력이 아주 많이 늘었나 봐요. 당신 얼굴이 왜 이래요? 어? 싸웠어요? 아 이거 남의 집 대문을 넘는 일이 어때 쉬운 일인가? 그나마 걔한테 물리지도 않았으니 다행이지 뭐. 간석동 김씨 말이야. 곧 쫓겨나게 생겼어요. 어? 아 참나. 야, 우편 대금을 치르지도 않는 것을 몰래 거래하다가 들켜가지고 큰신 두들겨 맞았다고. 김씨는 좀 혼이 나야 돼. 부피한 이 땅에 그 벼슬아치들이나 뒷돈 갖고 나랑 팔아먹은 놈들이나 뭐가 달라? 누가 듣겠어요? 저 친구는 정신 차려야지. 당신 나한테 뭐 속이는 거 없어요? 내가? 아니야. 참. 진짜 근데 정말 대단한 여자야. 그 눈을 보면 속일 수가 없어. 네, 솔직히 말합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배, 그 배 팔았어. 그거 잘한 일이네요. 아니, 그렇게 팔라고 해도 팔지 않은 소리 갑자기 왜? 아니 우편과 배집을 동시에 할 수 없잖아. 저 배판도 저기 벽장 속에 넣어놨어. 내가 좀 썼어요. 내가 당신 날 칭찬할 때도 나 있어. 사람 것은 칭찬해야죠. 남 빌려주고 사건 받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 사람들 배 관리도 제대로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배는 망가지고 갓도 내려가고. 그래도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라 꽤 망설였는데 말이야. 아버님도 칭찬해 주실 거요. 왜 바다만 바라보면 등자가 때렸다면서요. 행여 바다 쪽을 바라보지도 말라고. 아버님이 당신 우편학당에 입교시킨 게 아주 다행이야. 아니, 뱃물이 나왔었어. 자, 당신 혹시 이상한 일이 연루된 건 아니죠? 어디 이상한 일을 하네. 낮에 순사들이 다녀갔어요. 아니 왜? 내일 경무국에 들으랍니다. 이걸 주고 가세요. 참 바빠 죽겠네. 오바가 이거 별거 아니야. 별거. 표정은 그게 아닌데요. 이거 표지가 이거 잘못 배달된 모양이야. 그렇고 저 있잖아. 내가 오늘 편지를 썼어요. 수혁이한테. 자, 저 좀 앉아봐. 맨날 그러는데 뭐 편지는. 자,
교사에 이런 편지를 몇 통 배달한 적이 있거든. 그 재미가 있어 나도 한번 따라해봤어요. 응? 해석해봐. 가나 가라. 이렇게 숫자로 표시하는 거야. 어? 예, 난생 처음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에게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숫자로 쓰게 된 거죠. 이 빼앗긴 조선말인데 편지에 쓰기 싫고 그래서 숫자로 쓰게 된 거죠. 일종의 암호 같은 거죠. 아들은 훗날 제가 숫자로 쓰게 된 이 편지의 의미를 알게 될 겁니다. 제신학교 다녔으니 제가 쓴 숫자를 해독하여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나중에 나 손자들 태어나면 그래도 함께 읽어보라고 해요. 참 싱거운 양반. 아이고 이거 고작이 성교사가 붙들고 들어갔으냐 이 수염이 자신한테 들어오겠구만. 예, 그럴 거예요. 어서 들어가서 주무세요. 네? 아유, 어서 들어가세요. 아이고 시원하. 아유, 얼른 씻고 주무셔야죠. 그럴까? 그래. 둥신 세상을 만나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권유로 최신 이원 양성소에 입교하게 됩니다. 조선 충덕부에서 일할 공무원들을 양성하는 곳이었고 우편, 금융, 보험 등을 배우는 최신반 그리고 전신, 전화, 통신 등을 배우는 최전반 이렇게 두 개의 과목이 있었는데 거기서 각각 25명씩 뽑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늘 제가 쫓겨나게 됩니다. 건니치와. 우리와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아 그래 김수영. 내선 일체가 무엇입니까? 뭐? 황궁스럽게도 천황폐하께서는 일시동인이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같은 일을 하는데 월급이 다릅니까? 왜 우리는 일본인들보다 월급도 수당도 다릅니까? 수당집에 차별을 두는 까닭이 무엇인지. 조용히 좀 해라. 선생님, 어차피 우리 반 애들 다 들었잖아요. 청각아. 무슨 일이? 누구 명령으로 들어온 거야? 오정혁 학생 있습니까? 지금은 수업 중이니 밖에서 기다리시. 자, 오정혁이 누구야? 무슨 일인지 자초지종이 감히 조세진 주장이 네가 무슨 얘기야? 야매 때리나사이. 수영 일어나 한걸. 밖에 나가서 기다리시. 쏟도대 오만 찍으나사이. 민나 속도인데 정혁이하고 수혁이 남아. 나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 된다. 알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선 학생에 관련된 일일 겁니다. 뭐? 조선 학생이 1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했다더니 거기에 네가 있었던 거야? 선생님, 조선 학생에서 기간지 조선 학생 창간을 발행하는데 거기에 제가 글을 기고했습니다. 친구들이 하도 부탁해서 그냥 평범한 글입니다. 재신과 전신에 관해 조선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글입니다. 그래 어쨌든 반장인 걸 붙잡아 가려는 건 무슨 의도가 있는 거야? 묻는 대로 잘 대답하고 이 겁박을 하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 된다. 알았지? 네. 내가 그 헌병대에 험하게 다루지 말라고 미리 연락을 취해놓을 테니까.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그래. 오정혁,
나와. 이보시오. 정영아. 시작. 정영아. 시작. 정영아. 야 이놈아. 일본 학생들도 많은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발언을 한 거야? 어? 그래 네 말이 옳아. 옳다. 그렇다고 그걸 이 교실에서 제기한다고 고쳐치냐? 반항하는 네 입술과 심장만 아프지.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조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눈 딱 감고 지내. 나 친일파라고 비난해도 좋다. 하지만 넌 힘 있는 최신급 고위관리가 돼서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꿔봐. 무엇보다도 네 아버지를 생각해라. 능력 있는 네 아버지가 왜 말단 최신사가 돼서 고생하는지 생각을 좀 하란 말이야. 저 여기는 이제 끌려갔으니 치료를 받을 수도 있어. 그리고 네가 한 발언도 일본 학생들이 다 들었으니까 헌병대가 널 찾아올지도 모른다. 학교와 헌병대는 내가 잘 설득할 테니까 너 당분간 학교에 나오지 마라. 내가 우편관이 현막 탐방을 보냈다고 할 테니까. 응? 알았지? 예. 아이고. 교장 선생님은 아버지와 함께 우무학당을 같이 다니신 적이 있으셨죠? 좌부도청 역장 김주사 때. 저 안녕하십니까? 혹시 좌포도청 옆집 김주사 때 아십니까? 예. 그걸 제가 어찌 합니까? 예. 안녕하세요. 혹시 김주사 댁이라고 아시는지? 김주사인데 예. 그 집 얼마 전에 이사간 그 집 아닌가? 참! 정미수와 넌 바꿔라 이사를 갔네. 안녕하세요. 혹시 주소가 좌포도청 뒷골목 서양대문 3번째 기와집 김주사 댁 혹시 모르시나요? 아유, 포도청 없어진 게 언젠데요. 조센진 막아. 현장 탐방이라니 이거 첫날부터 쉽지 않습니다. 이 주소라고 적혀 있는 게 좌포도청 뒷골목집 서양대문 3번째 기와집 김주사댁. 이렇게 옛날 주소를 물어 찾아가 보면 이미 바뀐 지 오래예요. 그래도 이건 좀 나은 편입니다. 나주에서 올라온 양천 허씨댁 임나. 여러분들은 이 편지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나주에서 올라온 허씨가 한둘도 아니고 이거 완전 경성에서 이거 김서방 찾기니. 이렇게 첫날부터 온종일 물어 예. 마지막 전보만 남았을 때는 이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이 산덩어리를 넘어가고 있는 시간이었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구나.
자, 중앙시장 뒷골목 국밥집. 이 정도면 양호하죠. 진짜. 저 계십니까? 오늘 장사 끝났습니다. 아, 저 손님이 아니라 저는 우편을 전달하는 최신부입니다. 아이고 최 대감님이십니까? 들어오세요. 아, 예. 예. 아, 안녕하십니까? 혹시 여기 김봉녀 선생님 계십니까? 예, 우리 마누라입니다. 그 김봉녀 선생님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애옥이 김종만 씨. 김종만. 사회학에서 정보가 왔다고요? 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잠깐만요. 예. 아이, 물이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여보, 여기 물 한 대접만 가져와. 네. 아유, 이 늦은 시간까지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니 왜 물은 나 물은 달라고 그러시. 네? 아이고 아, 예, 안녕하세요. 옆에도 계셨어라. 제 사연이죠. 아, 예, 고맙습니다. 우리 집에 우편이 왔대요? 웬일이야? 사위가 정보를 보내니까. 저 여기 예. 잘 먹었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아니, 저 같이. 예. 미안한데요. 예.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그게 나랑 아저씨랑 글을 몰라가지고. 아이고 저녁도 안 자셨을 텐데 국밥도 안 뭐 그럼 남았지? 예예 지금 아니, 괜찮아요. 저도 이제 집에 가봐야죠. 저도. 읽어드리고 순덕등남 아들을 낳았다. 손주가 생긴 거야? 야, 내가 드디어 할아버지가 됐구나. 아유, 이런 좋은 소식을 다 전해주시고 꼭 식사를 하고 가셔야겠네. 아이고 내 가서 술상 나. 그래요. 아, 그 따님이 네? 아니, 우리 순덕이가 왜요? 아이를 낳다가 예. 나타가. 아이고 답답해라. 우리 순덕이 막 왜요? 낳다가 돌아가셨답니다. 사회부께서 얼른 물어보시죠. 이게 뭔 소리예요? 선생님 이게 뭔 소리예요? 여보! 우리 딸 어떻게 그랬어? 이게 뭔 소리래요? 우리 순덕이. 빨리 집에 가보자. 아유 선덕아! 선덕아!
그래 정영이 왔냐? 왜 그래? 술 마셨느냐? 아니야. 아버지 말씀에 눈물이 났다. 잠시 나와 할 얘기가 있다. 그래. 내가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 주무신다. 너는 들어가서 자라.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저녁이 왔구나. 네, 수에게 할 얘기가 좀 있어서요. 그래, 너무 늦지는 마라. 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네 마음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질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정영이는 밖으로 나가면서 조용히 이상하게 시를 읊조리죠. 문학도가 갑자기 전신국 양성소에 다닌다니. 저 녀석은 일본 동경제대 문과대를 졸업한 제 친구입니다. 제일조선 대모에도 가담하여 한때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죠.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 살진 젖가슴처럼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고 강가에 노는 아이같이 짬도 모르고 끝이 없이 닿는 내 혼합.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웃어웃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하늘, 푸른 웃음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실령이 지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부탁이 하나 있다. 뭔데? 나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 일본 여자야. 뭐? 야 일본 여자? 흥분하지 말고 들어봐라. 일본 유학 시절부터 사귀었다. 착한 애야. 일본 사람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다. 그의 아버지가 조선에 가서 사업하신다고 조선에 들어오셨어. 그래서 가족들이 다 이주했고 물어물어 날 찾아온 거야. 열려로다. 야 아버지가 그냥 허락하시겠냐? 아버지는 아직 모르신다. 잘하는 짓이다. 아무튼 오늘 일요일 오후에 대구 호텔에서 보자. 나와서 인사시켜줄게. 그러든가. 여기네, 주소. 맞아. 계십니까? 여기는 사람이 사는 집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동네가 그러네요. 재개발이 시작됐는지 골목골목에 온기가 없어요. 계십니까? 등 뒤로 바람이 불었죠.
아무도 살고 있지 않나 봐요. 거기 밖에 누구죠? 안녕하셨어요. 평원이가 웬일이냐? 어르신께서 이걸 전하라고 하셔서요. 오라버니가? 네. 수진이는요? 수진아, 평화가 왔다. 누가 왔다고? 아우, 나 가만히 공부 좀 하려고 그러는데. 수진아! 잘 지냈어? 나이 뭐 맨날 그렇지 뭐. 그나저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안 그래도 어머니께 외삼촌 댁에 간다고 쌩떼 부리기 직전이었지 뭐야? 그래? 경성 구경하려고. 몰래 도망쳐서 한번 와. 꼭 그럴게. 야, 우리 수진이 이제 처녀가 다 됐네. 뭐야? 나 부끄럽게. 그나저나 여긴 어쩐 일이야? 편지를 전하라고 하셔서. 그럼 그냥 우편으로 보내지. 편지는 인편이 제일이지. 우표 쪼가리를 붙여서 보내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늘 말씀하셔. 엉뚱한 대로 배달되기도 하고. 결국 외삼촌은 우리 아버지 직업을 못 믿는다는 거지. 그러게 어르신은 아저씨를 미워하시잖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한창 공부해야 될 나이에 나를 혼란 채워서 속상하신 게지. 외삼촌은 고지식의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여직 호래비로 살지. 그러니까요. 수진아, 그 저번에 부탁했던 그 책 있잖아. 구했어. 역시 언니가 최고야. 월간 10녀석 98호. 이거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있어야지. 역시 경성이 다르긴 다르네. 근데 집이 조용하네. 오라버니 좀 전에 나갔는데 못 봤어? 그래? 못 봤는데. 왜 뭐 전화할 말이라도 있어? 아니야. 그냥 인사하고 가려고 했지. 태신 양성소 다니면서도 경성 어르신 댁에 한 번도 들르지 않고. 근데 수진아, 그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헌병대에서 일시에 우편 배달을 점검한다고 최신국 관리자들이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우편 검열이 심해졌대. 어르신 말씀이 그래. 그래? 오라버니 별 말씀 없던데? 그래? 늦겠다. 그만 가봐야겠다. 벌써 가려고? 잠깐만. 엄마, 언니 집에 놀러 간대. 그래? 밥이라도 좀 먹고 가지. 아니요. 열차 시간 끝나기 전에 가봐야죠. 네가 고생이 많다. 응? 편지는 잘 읽었다고 전해라. 네. 이거 모자. 아니에요. 언니, 너 외삼촌이 날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고? 나도 외삼촌 너무 보고 싶지. 그러니까 내가 조만간에 경성에 간다고 꼭 좀 전해줘, 언니. 너 공부할 생각은 아니하고 또 경성 가서 놀 생각만 하니? 엄마는 외삼촌이 나 보고 싶대잖아. 그러니까 언니 꼭 좀 전해줘. 알겠어. 엄마 미워. 안녕히 계세요. 네. 수진아. 경아 씨. 어머님 나오실지도 몰라요. 수혁이 왔니? 예. 그 정연이한테 뭐 줄 게 있었어요. 정연이? 그 역전 가방에 있어요. 오다가 경화 못 가니? 아니요. 외삼촌이 자기 신문사에서 편지를 배우라고 하려구나. 또 그 소리. 신문사를 늘려주려는 게지. 어머니, 저는 아버지 뜻대로 최신사가 되는 게 아니라 최신국 관리자가 될 거예요. 날씨가 참 외삼촌이 널 위해서 하는 소리야. 응? 알겠어요. 외삼촌 미워하지 마라. 예. 경아 씨, 그 역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생각하실 거예요. 어르신과 정을 끄는 것도 다 저 때문이죠. 네, 경아 씨 탓이 아닙니다. 외삼촌은 아버지를 싫어하세요. 아시다시피 저희 집안은 산업공상의 맨 끄트머리인 상인 집안이고 외가댁은 조선 대대로 명문가 집안이고 경아 씨 집안도 명문가 집안이고 조선은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조선과 함께 모든 신분도 사라졌죠. 조선을 지키려던 아버지도 함께 사라졌어요. 대장군은 집을 나가 뜻을 이루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 법이다. 와세다대 동창인 태공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을 한다며 집을 나가셨고 그게 끝이었죠. 주검으로 돌아온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는 이 땅이 지겹다며 다시 일본으로 가셨고 그리고 수역시 외삼촌이 저를 받아주셨죠. 저 이거 한번 읽어봐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긴 비도 그치고 땅에는 꽃이 피고 새와 나비가 노래하니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가자. 어때요? 성경에 있는 구절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알려주셨어요. 나 좀 안아줘요. 독립운동에 가담하지 마세요. 아버지를 잃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두 번 다시 잃고 싶지 않아요.
3.1운동 때 작은 아버지께서 독립운동 하시다가 붙잡혀 고문받다가 돌아가셨는데도 아버지 눈 하나 끔찍하지 않으셨다. 집에 혼자서 꺽꺽 우시기만 하셨어. 그러니 일본 여자라고 하면 훌쩍 뛰실 거야. 그래서 하는 얘긴데 만약에 내가 아버지한테 맞아 절반쯤 죽거나 병신이 되거나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하면 그럼 좀 부탁한다. 난 일본말 모른다. 그 애가 조선말을 잘한다. 거기에 동경제대 사범학과 출신이야. 동경제대 사범학과? 졸업하고 조선에 와서 지금은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일을 좀 해. 가끔 조선말도 가르치고. 자네도 참. 나 이제 학교 그만둔다. 그래, 그 얘기 좀 하자. 너 학교에 소문이 자자하던데 왜 그만두겠다는 거야? 몰라서 물어보냐? 제 친구 근무하면 뭐하냐? 내성일체? 말이 무슨지. 일본 놈들이랑 우리랑 동급이며 처음이야. 더구나 상급 관리자로 올라가지도 못해. 그래도 계속 다니고 싶냐? 그러니까 우리가 졸업하고 관리자가 되어 조선인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맞서 싸워야지. 난 그냥 미국 가려한다. 사실 난 이 대한제국이 마음에 안 든다. 너 미쳤어?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넌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해도 무슨 말 해도 조선 사람이야. 그게 우리의 운명이고. 그리고 멕시코란 나라에 팔려간 조선인들 얘기 못 들었어? 다른 나라에 가면 노예처럼 사는 거야. 미국이란 나라는 다르겠지. 그나저나 너 일본 여자 친구는 뭐냐? 나오코, 일본 여성이라고 평간 갖지 마라.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성이 중요하지. 좋은 여자야. 우리 민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하는 속 깊은 여자다. 나 청혼할 거다. 자네도 평범하게 살긴 글렀다. 수혁아, 학교 그만두지 마라. 우편 전신뿐만 아니라 은행 업무도 알고 보험 업무도 알아야 해. 그게 신교육이야. 우리 함께 잘 버텨서 졸업하고 우리 힘으로 더 큰 세상에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의 고통을 알리자. 큰 세상? 그래, 큰 세상. 안녕하십니까? 아, 이 사람들 둘이 쓰고 날 쓰고 아유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가스만 하는 게 아니야. 틈틈이 시간 내서 야학에서 일본 말도 조선 말도 가르쳐. 아, 일본 말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말도 가르치십니까? 조선어가 사라지지 않게 해야죠. 말은 곧 정신이죠. 근데 보니 아직 조선어 사전이 없더군요. 사전이 있어야 제대로 통신도 하고 교육도 하지. 조선 발도의 사투리를 다 모아보자는 취지로 내가 모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나오코가 총무역을 맡았어. 그리워라. 만날 길은 꿈길밖에 없는데 님 찾아 떠났을 때 님은 나를 찾아왔네. 바라거니 멀고 아득한 다른 날 밤 꿈에는 같이 출발해 중도에 만나길 바라네. 수영 선생도 한수 받아보시죠. 아니 전에 저기 경화라는 아가씨 어찌 되었는가? 부모님께 아직 인사 못 드렸다. 어머니가 특히 반대하셔. 자네 경화씨 사모하는가? 외삼촌 친구분이 일찍 돌아가셔서 의붓딸처럼 거둬 키운 여자인데 독립운동가의 딸이라며. 가끔 만나면 음악 얘기, 미술 얘기 그리고 가끔은 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날 닮은 딸. 그 여자분 수영 선생 정말 좋아하나 봐요. 이 사람이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더니 아니 우리보다 빨라. 정유가 저는 역사와 정세 그리고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마음을 잡고 다시 양성소로 들어가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편 최신국에 발령받아 근무하던 어느 날이었죠. 왜 이제 오느냐? 얼마나 기다렸는데? 좀 생각이 많아서 명동 들려서 음악 듣고 와요. 아무런 소식 못 들은 모양이었구나. 네? 오늘 아버지가 일본 순사들에게 붙일 것 같다. 예? 무슨 일? 나도 모르겠다. 아니, 무슨 비밀 결사 조직에 연루되어 있다는구나. 얼른 네가 좀 가봐라. 알았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소에 적힌 대로 편지만 배달했을 뿐입니다. 예. 지난 주말에 종로 수사관서에 폭탄이 터졌어. 거기서 사람이 죽었어. 사람이 죽었다고. 범인 집에서는 다량의 편지가 있었고 그걸 역추적해 보니 최종적으로 배달한 게 바로 너야. 그 편지 내용을 모릅니다. 그저 안전하게 전달할 뿐입니다. 그 편지를 잃어버리거나 잘못 배달되면 저희들은 얻어 터집니다. 예. 이렇게 말이지. 빠까야로. 잘 들어. 발신자는 동경 유학생이야. 조선 유학생 연구회 소속이지. 반제 운동단체. 그 연구회를 수사했는데 이미 도망가고 없어. 문제는 그놈이 누군가와 소인도 없는 비밀 편지를 주고받은 흔적이 남는 거야. 잘 봐. 온통 숫자 투성이지. 이게 뭐죠? 네 책상 서랍 속에 있던 건데 내게 묻면 되나? 이걸 왜 네가 보관하고 있지? 철물점을 운영하던 김상옥이 누군가에게 전달하라고 네게 말했지. 그놈 이름을 말하면 돼. 예, 이건 제가 저기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훗날 읽어보는군요. 숫자가 기호로 편지일지라. 그건 암호를 풀이하니 결사대 간다. 경생 학생 시위 사건 관련하여 검거된 자를 즉각 석방하고 언론 집회 출판의 자유를 부여하라. 이런 내용으로 전국 조직에 전달해라. 대충 이런 내용이야. 난 모르는 일입니다. 자백을 했어. 그놈이 자백을. 그놈이 너한테 편지를 써서 줬다는데 이게 그거잖아. 난 모릅니다. 그 사람 이름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 그럼 맞으면 기억나겠지. 빠가야를 줬었지. 그럼. 우리는 항저우로 이동합니다. 우리는 항저우로 이동합니다. 도착하는 대로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주에서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조선 우용대가 왜군에 맞서 만주 전쟁에 투입됩니다. 김구 선생은 이미 상해를 떠나셨어요. 윤병 목사님께 전했습니다. 그 한인교회에서 일본의 만주 침략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통지에 군사단 대표들이 서면서 미국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빠가야를 줬었지. 빠가고 있어. 임정은 지금 긴급 자금이 필요합니다. 쓰레기통에서 버린 배추 조각을 모아 배추죽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종로 철물점 주인 김상옥이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기생 정치성 독립운동단체 조선 여성 공무회를 조직했습니다. 총독부 간호부직원 박자희가 독립운동단체를 결성했다고 합니다. 이승만 박사가 제네바 국제연맹 회의에 참석하여 일본의 한국 병탄과 만주 침략에 대한 부당성을 폭로하였습니다. 일본에서 후한 연구회라는 한일 결사단체가 결성되었습니다. 일본에서 후한 연구회라는 한일 결사단체가
고맙게 나와보가 도움을 주었지. 나부성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그만하니까 다행입니다. 나부성 아버님께 이 은혜는 꼭 갚겠다고 전해주십시오. 살아서는 민중과 함께 죽어서도 민중을 위해 아버지 좌우명이죠. 아버지는 조선인이든 일본인이든 어려운 사람 편에서 변호하고 싸우세요. 그만할게. 아버지, 솔직히 말해보세요. 아버지! 그러나 거짓말이다. 그놈들이 지어낸 거라고. 난 독립군과는 거리가 멀다. 그놈들이 괜히 겁을 주려는 거야. 우리가 꼼짝 못하게 하려는 거라고. 얼마 전엔 진짜 장군을 나누며 거래하던 최신사가 범인이었다면서요. 신문에서 봤어요. 그것도 다 지어낸 거다. 경무대 보안가에서 그 사람들을 마구 잡아들여 지들 그 실적을 올리는 거지. 맹세코 거짓말 아니죠? 거짓말 아니다. 하나님께 맹세코? 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나라를 이꼴로 그냥 내버려 두었겠냐? 네가 엄마한테는 저 비밀을 해라. 그래서 저 일하고 하고 그냥 부탁한다고 해. 어? 아이고. 수영아,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제가 최신국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는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세요? 아버지는 이 아들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최신국 관리자예요. 아버지가 모범을 보여야죠. 난 아무 일도 안 했다. 그냥 편지만 배달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편지 어디 있어요? 독일군 뭐이 독립운동가들한테 가는 그 비밀 편지였다면서요? 내가 그걸 어찌 알겠냐 이놈아. 내가 아는 내용이랑 달라요. 아버지는 이상한 편지를 쓰셨다고요. 아버지, 제가 최신국에서 쫓겨나길 바라시는 거예요? 최신국 그만두고 미국 가겠다는 걸 조국의 운운하면서 붙잡아 놓고 아버지 소원 이루어달라며 최신국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잖아요. 맞대라. 이 사람들 다 알겠다 이놈아. 어째 아버지께 그렇게 험하게 드느냐? 먼저 들어가. 아유, 몸 추스리고 내일 아침 일찍 일 나가야지. 아버지! 아유. 아버지 말씀은 저도 아버지 존경해요. 그래서 최신학교 갔고 그래서 관리자가 된 거잖아, 어머니. 이놈아, 이건 존경이 아니야. 네 눈에서 광기가 보여 이놈아. 이게 다 수아버지, 수아버지. 아.
경무국에 간 까닭을 아니? 독립운동가들한테 편지를 전달했다면서요. 아니다. 너에게 보내는 편지 때문이다. 아버지는 그냥 훗날리가 혼인을 하고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 손주들에게 들려줄 말을 편지로 쓰신 거야. 숫자로 적어도 최신 관리인인 넌 어떻게 하든 풀이할 수 있겠지 하고 암호로 쓰신 거야. 그걸 경무국에서 오해한 거란다. 그 편지 어디 있어요? 제가 읽어봐야죠. 독립군한테 쓴 암호인지 이 아들한테 쓴 편지인지 제가 봐야 할 거 아니에요. 합수당했겠지. 아버지 지나신다. 내일 얘기하자. 어머니, 어머니. 그렇게 아버지는 그 이후로도 몇 번 더 경무국으로 끌려가셔서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저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고문 후유증 때문이었죠. 아니, 마음의 상처가 깊었던 겁니다. 좋아하시는 술 한잔 못 하시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바람이 손을 놓아요. 뜰 앞에 나섰더니 서산마루의 하늘은 구름을 비춰라. 산뜻한 초사를 다리 별과 함께 나섰다. 달은 넘어가고 별은 서로 반짝이고 저 별은 네 별이고 내 별은 또 어느 개요. 예, 전 오늘을 잊지 못합니다. 수영이 엄마를 만나는 날이죠. 여기가 바로 그 집 앞입니다. 오늘 10번째 가는 이 집을 처음 가는 집처럼 힘차게 기합을 넣고 들어갑니다. 그 편지를 잘못 받으면 부정 탄다고 해서 그 편지를 절대 돌려주지 않은 관습이 있었죠. 뭐예요? 또 찾아온 거예요? 아니 진짜 뭐 보는 거 아니에요? 그만 좀 찾아오라고 몇 번 말해요. 그 편지 다 불태워버렸다니까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소중하게 보관하고 계신다더니 그새 그 마음이 그래서 불태웁니까?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도대체 매일 며칠째예요? 저도 일 좀 하자고요. 제가 어르신을 뵙고 다시 한번 아니 우리 아버지 겪어보도 그런 말씀이 나오세요 지금? 한 번 안 된다 하시면 하늘에 돛장난 소용없다니까요. 제발 좀 가세요. 이렇게 찾아온 줄 알면 저만 책임을 혼난다고요. 저 여기서 기다립니다. 네? 마음대로 하세요. 에이. 또 오라버니? 술래.
계시는 거? 네, 잘 계세요. 근데 남정네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으니 큰힘을 내긴 글렀네. 야, 일어날 기분도 없다. 그 내가 실수를 해서 편지를 잘못 배달했거든. 그걸 돌려받으라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근데 통금 말이 안 통한다. 왜 남의 편지를 안 돌려준대요? 아유, 내 잘못이지 뭐. 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아니 뭐야 아직도 안 간 거야? 정말 사람도 아니야. 어머, 너 정리 아니 얘? 아무 살이야? 네, 어릴 적 같은 동네 사는 동무인데. 그러고 보니 네가 우리 오라버니를 세워둔 거네? 어쩜 그럴 수가 있니? 아니 나는 가시라고 내가 네 오라버니인 줄 알았니? 이제 알았으니까 그 우편 돌려줘. 안 돼. 나 우리 아버지 혼난단 말이야. 우리 사이가 그거밖에 안 되니? 정말 서운하네. 나도 주고 싶지. 그때 커다란 상자에 넣고 가끔 있나 없나 보신다니까. 그게 7통이 넘어. 7통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곤란하다니까요. 아니 보시지도 않으시면서 저도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니 상부에서 배우고 있는 거지. 10만 배달되면 동자씨가 돌려받을 수 없으니 뭐 참. 오라버니 혹시 그 우편 주소 외우고 있으시오? 그럼 여기 다 있지. 그럼 됐다. 너 집에 가서 우편 봉할 거랑 종이 좀 갖고 와. 왜? 그냥 갖고 와. 알았어. 안 뜯어본 까졌어. 응? 봉투 글씨 비슷하게 쓸 수 있죠. 뭘로 바꿔놓으려고. 아니 그거 들키면. 어차피 보지도 않는 편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편지 주인은 애타게 기다릴 거 아니겠어? 그야 그렇지. 안 돼. 그거 들키면 나 혼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책임지니까 넌 알지? 알지. 우리 아버지도 넌 이뻐하셨으니까. 근데 저기 있는 아무 똑같니? 예쁜 건 여전하다. 그치 네. 설날때 그때처럼. 야, 넌 오라버니 앞에서 우리 같은 요조선녀들이 앞에서 설레하냐? 부끄러워하지. 술래. 여기. 알았어. 술래야 고맙다. 아직도 잘 맞아. 왜 그렇게 괜찮아요? 귀여워서. 맞아 이 편지야. 응. 정래야 정말 잘했다. 너의 흠이 있다면 너무 예쁜 게 흠이다. 근데 동네 남자들 나안 만나줬잖아. 나 우리 어르신 찾기 전에 들어가 봐야겠다. 저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은혜 이거 어떻게 갚지? 괜찮아요. 세상 막연한 친구라. 아니 술래 너한테 말이야. 이 편지 못 가져가면 오늘 꼼짝 맞는다. 원세 하나 볼래? 여기 좀. 아이고 미안. 어머니, 우리 언제 데이트해요? 데이트? 그게 뭐야? 나들이 가는 거요. 명동 가서 차도 마시고 음악도 듣고. 너 그냥 신여생답게 머리도 자른 게 정말 예쁘다. 나 갈게. 네, 기쁜 오라버니 먼저 가요. 나중에 꼭 다시 만나요.
당신은 일본 사람이면서 왜 조선 독립에 관심이 많죠? 내게 국가는 없어요. 사람만 있을 뿐이죠. 그리고 난 사랑하는 사람의 편이죠. 정혁 씨가 위험에 빠져 있어요. 이거 정혁 씨에게 전달해 주세요. 정혁이에게 지금 무슨 일이 생겼나요? 만나면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나쁜 사람들. 명령을 내리는 것은 간단하죠.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목숨을 걸진 않아요. 지령을 내리고 정세를 파악하는 건 아주 쉽죠. 하지만 정혁 씨는 1차 전선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정혁 씨 남았어요. 정혁이 지금 어디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정혁 씨가 수영 씨를 찾았어요. 얼른 여기 지점으로 출발하세요. 만나면 편지를 전달해 주세요. 출근 전까지 돌아오려면 지금 떠나야 합니다. 저도 함께 열차를 탈 거예요. 하지만 저 대전에서 내립니다. 잘 왔네 동지. 자네가 오길 기다렸네. 동지라니, 저는 정혁이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금 여기 없네. 먼 곳으로 떠났어. 임시정부에 간다던데 중경을 하군요. 그건 말할 수 없네. 정혁이는 당분간 돌아오지 못할 거야. 어쩌면 영원히 못 돌아올 수도 있지. 정혁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네. 최신부 고위관리가 됐다고. 사실 정혁이가 자네한테 보낸 편지는 우리가 보낸 것이네. 그에게 전해줄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나한테 주면 되네. 제가 직접 전하겠습니다. 정혁이 있는 곳 주소를 가르쳐 주십시오. 다쓰지 변호사 딸한테 듣지 못했나? 다쓰지 변호사의 딸이라. 잘 알지 않나? 정혁이 약혼이야. 나오구상을 말하는 겁니까? 그래. 나오고가 무슨 말을 전하라고 하지 않던가? 아니요, 아무 말도 그냥 이 편지를 전해주라는 말밖에. 아, 그렇군. 나오고는 계속 경성 방송국에 근무하고 있지. 방송국이라니, 나오구를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것 같습니다. 아, 저런. 정혁이 자네한테 거짓말을 한 모양이로군. 거짓말이네. 뭐 자네를 보호하려고 한 걸 테니 이해하게. 자, 그에게 전해 편지 이리 줄게. 내가 잘 전달하겠네. 제가 전해주겠습니다. 연락이 오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임수야! 정혁이는 돌아오지 않는다. 일본이 미국과 대동아 전쟁을 시작했어. 그 바람에 외국 단파방송 정치 금지령이 공포돼. 경성방송국에 근무하던 성기덕, 이덕 등 조선인 기술 직원들이 모두 잡혀갔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에서 보내는 조선어 방송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신되는 미국의 소리를 듣고 전황을 전하다가 고등 수사기관에 적발된 거야. 무려 70여 명이 붙잡혀갔어. 정혁이도 거기에 연루됐네? 그래, 정혁이 바로 그 조직을 이끌었다. 정혁이 지금은 체포령을 피해 피신 중이지만 만일 체포되면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울 거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나오고가 나선 것이다. 동포야! 싸우고 또 싸우라! 동포야! 싸우고 또 싸우라! 미안해요. 난 조선어 사전을 만들기 위해 방송국에 취업한 거예요. 수혁, 나를 용서해. 대체 무슨 짓들을 하는 거야? 수혁아, 나오고를 지키도록. 나오고와 나는 봉화연구회라는 조직을 결성하였다. 정혁이 이끄는 한인교사단체야. 정치, 사상, 문화, 종교 등 각 방면의 전문 연구를 통하여 독립운동의 방향을 모색한 한편 나는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수험을 쌓았다. 자네가 원하는 세상이라는 게 결국 이런 거야! 나오고를 피신시키려다가 정혁이 붙잡혀갔어. 자, 그 편지 이리 주게. 그걸 대장께 전해주고 지령을 받게
자네도 항일 투쟁의 선봉에 서게. 저놈아, 난 수영아, 무슨 일이 있어도 독립운동 단체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일본 놈들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지금 자신의 운명을 사신 거야. 자신의 운명이란요. 비루한 조선의 운명이죠. 아들까지 잃고 싶지는 않다. 일사 더하기 715 315 더하기 8 11 더하기 2 3 하나 결사대 간다! 결사대 간다! 신간의 헌그루선을 만나게. 사자대 같은 빗방울이 돌을 부수고 또 깨뜨리듯 자기 전사는 죽고 또 죽인다! 동포여 싸우고 또 싸워라! 동포여 싸우고 또 싸워라! 동포여 싸우고 또 싸워라! 나 구강위원회. 정혁! 그는 1936년 6월 26일 동경시 신정구에서 명치대사국 박용치, 부사국, 일본 대사국 장재선 등의 30여 명을 회합하여 각 학교 조선인 학생의 연락기관으로 조선 유학생 연결을 결성하여 조사의 위원으로 활동했다. 나우코를 지켜줘. 원정대খন 김동진과 내통. 김동진은 1940년 9월 충정에서 대한광복군이 창설되자 1941년 당시 중국 기계부대 군인으로 복무하던 그는 대한광복군에 가입하기 위해 소속 부대를 정식 탈퇴하려는 의지가 담긴 편지를 한민주필 엄대리에게 전달한 것이 발각된다. 이것을 이금로 선생에게 전하게. 일어나라! 움직여! 일어나라! 움직여! 일어나라! 움직여! 사라지라고! 어쩌냐글 치안유지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일어나라. 움직여라. 일어나라! 움직여! 일어나라! 움직여! 일어나라! 아무도 안 계세요? 여기는 재개발이 시작돼서 더 이상 사람들이 살지 않아요. 이상한 일도 다 있네. 아무래도 이 편지 집에 계신 어머니께 상세히 여쭤봐야겠어요.
온통 숫자로 적힌 편지. 하지만 전 읽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가끔 자식들 모르게 할 요량으로 쓴 편지가 모두 숫자였죠. 제가 영환할 때 언니들이 그 해독법을 알려줬어요. 가만, 여기 다른 기호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암호를 해독하는 편지네요. 어쩌면 여기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 얘기가 담겨 있을 수도 있겠네요. 생전 한 번도 보지 못한